안녕하세요. 4월 9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미국 비농업 고용 결과를 소화하면서 보합권 출발 후 외국인 수급에 따른 지수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주도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자동차 업종이 강한 반등을 나타냈고 금융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밸류업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전망에 2차전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하락과 더불어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적자 수준의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차전지 업종의 낙폭은 일부 만회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제약바이오, 게임, 엔터 등 성장주도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가 미 3대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 중 한 곳과 등재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6%,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3월 CPI 결과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숨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3월 CPI 예상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해 2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근원 CPI는 소폭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발표 이후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진 상황으로 연내 세 차례 인하에 대한 의문도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8월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4%대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코인베이스가 6%대 상승하는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청명절 연휴 기간 높아진 미국 금리 인하 신중론과 미중 관계 불확실성 우려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불투명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1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대가 축소되었다는 소식에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견조한 고용과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하면서 6월 인하 기대가 점차 후퇴했습니다. 3월 CPI 결과와 FOMC 의사록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내일 국회의원 선거일로 휴장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선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시황 수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네, 오늘은 수급 환경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급 주체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아웃퍼폼하는 쪽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순환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1분기부터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의 순환매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를 높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는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3월 중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반도체 매수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기준으로 중국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 인도와 대만 비중은 늘었지만 우리의 비중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중이 1월에는 12.24%까지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덕분에 12.82%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들, 특히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이제 목표 비중 같은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13.2%이지만 올해 말 목표 비중은 15.4%입니다. 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걸 대략 추정을 해봤고요. 그에 따라 올해 말 목표로 달성해야 되는 수준까지 그 차이를 계산해 본다면은 연기금의 자금 유입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환매 관점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대기 중인 자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개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크레딧 스프레드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축소됐습니다. 섹터 등급 기준으로 A급 이하 일반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폭이 특히 강했습니다. 연초 발행시장 강세가 수요 예측, 발행 시점 간의 시차를 두고 스프레드 축소에 기여 중입니다. 최근 AA급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지만 A급 이하 일반 회사채 조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이슈로 불안감이 높은 여전채도 차환 부담을 꾸준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자기 등급 대비 스프레드도 대부분의 섹터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등급 스프레드 레벨이 상승한 sek터는 캐피탈 AA급과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캐피탈 섹터는 단기 차환 리스크가 크게 줄었지만 수익성 악화 부담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피벗 전까지는 꾸준한 스프레드 확대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외 변수는 미국 경기와 국내 경기 간의 영향력 차별화가 관측됐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 움직임도 국내 회사채 스프레드에 강하게 작용 중입니다. 연준의 피벗과 국내 경제 흐름이 매크로 크레딧 경로상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국의 부동산 PF 대응은 부실 확산 가능성 차단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저위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제한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 3월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 전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위험 PF 사업장 부실이 시공사 유동성 문제로 이어지고 해당 시공사의 다른 PF 사업장에서도 부실이 발생하는 극단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업권의 평균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했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자본 비율 하락폭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사항이나 신용위험 전이 측면에서도 부동산 PF가 시스템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각 요인들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고용지표는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할 수 있는 이유는 탄탄한 고용시장이 각계의 근로소득과 더 나아가 소비를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용 강세, 성장 강세가 구조적일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이 꾸준하게 좋다라는 것은 잠재 성장률 상향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6월달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3월 CPI가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를 근거로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3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거나 혹은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6월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금 가격 상승세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1, 2개월 사이에 10% 이상 급등을 했고 이 금 가격과 유가 상승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움직임들을 함께 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유가 상승을 자극을 하는 반면에 글로벌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실질금리도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더 커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불안 리스크를 자극할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금리의 부정적인 재료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4월 유동성 급감 우려입니다.
야후 자월 중순에 연방소득세 납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동성 급감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사례가 크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던 시기였던 동시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던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과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환경이었습니다. 또 전반적인 단기자금 유동성 환경이 그 당시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 요인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성장이 강할 가능성과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분기 말 10년물 금리를 4.25%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승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듀레이션 중립 전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현대 로템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원에서 4만 7,500원으로 18.8%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로템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액 8,012억 원, 영업이익 591억 원 기록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전망입니다. 철도 부문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56대의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폴란디안 K2 전차가 1분기에 18대 현지 납품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분기 실적에 반영된 K2 전차 수출 매출액은 2,700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납품된 18대 중에서 인도 기준으로 매출 인식이 되는 잔여분 4대는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물량은 진행률 기준으로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 폴란드와 합의된 총 1000대의 K2 전차 수출 중에서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1차 계약에 반영된 180대인데요. 이를 제외한 잔여분 820대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지연 등으로 금융 제공에 발목이 잡혀서 아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중은행들도 10조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루마니아 등 주변국들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수주 모멘텀도 동시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루마니아는 다음 달이죠. 5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우리나라의 K2 전차의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군도 올해 총 150대 규모의 4차 양선 사업, 저희는 한 1.8조 원에서 2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 4차 양산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어서 올해도 K2 전차 대량 수주에 대한 기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기존 29만 5천 원에서 27만 원으로 8.5%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광고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인프라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인데요. 다만 DA에서 인벤토리 확장에 따른 반등세가 나타남에 따라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조 4,878억 원, 영업이익은 16.7% 증가한 3,85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3,889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1분기 특이사항은 DA 부문에서 매출 반등세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진행한 모바일 앱 개편으로 인벤토리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 반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효과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광고 업황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커머스 부문은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과 AI 솔루션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를 통한 테이크 레이트 상승 효과로 매출액이 성장할 전망이고, 클라우드는 삼성전자 DS 부문양 뉴로 클라우드 매출이 온기 반영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외형 성장과 함께 전사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개선된 15.5%를 전망합니다. 최근 알리와 테무의 공격적인 한국 진출로 인해 커머스 부분의 성장 둔화 우려와 함께 이커머스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디지털 광고 성장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이후 13.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의 현재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12개월 포워드 P 20.8배에 거래되고 있어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분기 양호한 실적과 함께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는 구간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DLENC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DLENC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파이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현금 활용 계획이 번번이 주가 발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이례적으로 연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란한 업황 속에서 어떠한 회사의 지형점을 새롭게 제시하느냐가 반등의 시기와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계줄 매출액은 1.9조 원, 영업이익은 762억 원으로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부문 원가율 개선과 플랜트 부분 매출 성장이 좀 더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익 턴어라운드 기조는 1분기에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최근 일부 주택 정비 사업 현장에서 도급증액 협의 성공, 그리고 1분기 주택 착공 호조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업종 중국 이커머스 진출에 관한 영향입니다. 최영현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이커머스에서 한국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 테무 등의 광고는 뭐 쉽게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한국 광고 시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광고 업계 동향을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제 브랜드 광고 비중이 높은 업계는 특히 조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이커머스는 브랜드 광고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퍼포먼스 광고 비중이 높은 업계는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커머스 경쟁이 이제 심화가 되고 이제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까지 광고비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체 광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이커머스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서 10%, 15% 내외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조 원의 디지털 광고 시장을 가정하면 한 1조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뭐 디지털 미디어 랩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동국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수경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모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동국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설립된 제약 기업으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등 토탈 헬스케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센시아, 인사돌, 오라메디 등 많은 스테디셀러를 보유를 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은 매년 11가에서 20개의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헬스케어의 전사 성장 견인 지속인데요. 센탈리안 24 화장품 브랜드 및 미용 의료기는 국내 홈쇼핑에서 자사몰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코스트코, 아마존 등 글로벌 고객수 확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외 생활용품도 일반의약품 스테디셀러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출시 중인데요. 센시아가 센시안으로 마데카 소리, 마데카 메디패치 등이 그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활발한 해외 매출로 매출액
증가 및 매출액 내에서도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24년 기준 수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7% 상승한 744억 원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뷰티 부문의 경우 중국 온오프라인, 미국, 일본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이고요.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75.5억 원, 전년 대비 3.4%, 영업이익 42.5억 원, 48.6%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은 11.3%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의 국내 사업인 PG 서비스, 그리고 간편 현금 결제, 가상 계좌 등 고루 사업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요. 해외 정산 수익도 일부 포함될 것이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의 국내 사업은 순항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외 정산 송금 사업입니다. 현재 AI, 멀티모달, AGI로의 진화는 결국 크로스보더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대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이커머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헥토 파이낸셜의 해외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아마존 결제 파트너인 핑퐁 페이먼트와 선정산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품 판매한 후 최대 24시간 이내에 판매 대금의 80%를 지급하는 서비스이고요. 아마존 국내 판매자 대상입니다. 빠르면 2분기 말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반 정산 송금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국내 인디 브랜드 화장품의 인기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동사가 시작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고객입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에 집계되는 매출 확대에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이 기대가 되는데요. 핑퐁 페이먼트는 월마트, 라쿠텐, 쇼피파이 등 글로벌 100여 개 플랫폼의 결제 파트너입니다. 아마존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들 기업으로 선정산, 송금 사업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해외 셀러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업무 협약, 이 MOU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외 정산 송금 서비스를 활용해서 선정산 서비스로의 사업 모델로 진화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핑퐁 페이먼트가 보유한 타 고객사로의 사업 확장 가능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선정산 레퍼런스를 통해서 핑퐁 페이먼트가 아닌 타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도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소형 가치 성장주의 매력 발산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국내 시장의 성장성의 한계를 할인을 받았던 기업의 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9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